여러분, 그동안 정말 뜨거웠던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신화가 지금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했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6년을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요즘 뉴스만 켜면 전기차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정말 배터리 산업의 황금기는 이제 끝난 걸까요? 오늘 분석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큰 그림, 거시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 건지, 그 정책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근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 그 진원지는 바로 미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미국에서 전기차에 주던 보조금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2년에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통과되면서 전기차 시장에 그야말로 불을 지폈었죠. 그런데 불과 3년 만인 2025년에 OBBA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정말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혜택이었던 세금 공제가 갑자기 조기 종료되어 버린 거죠. 원래대로라면 2032년까지 쭉 이어졌어야 할 혜택이었습니다. 7,500달러,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큰 혜택이 무려 7년이나 일찍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번 정책 변화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의 충격은 곧바로 완성차 업계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GM이나 기아 같은 대형 제조사들이 신차 계획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무기한 미루고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인기 있던 포드의 FX150 라이트닝마저 단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전기차라는 문이 잠시 좁아지는 동안 산업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죠. 업계는 아주 빠르게 새로운 성장 엔진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현재 2차 전지 시장의 수요를 한번 뜯어보면요. 전기차가 71%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모든 것을 의존해왔던 구조였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과연 ESS가 전기차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전기차 수요가 1% 줄어들면 전체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ESS 수요가 약 3.5%나 더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8% 성장하는 동안 전력망에 쓰이는 대규모 ESS 시장은 무려 104%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104%요. 성장률의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예를 들어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나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짓고 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용도를 아예 ESS용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이미 발빠르게 ESS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전기차에서 ESS로 옮겨가니까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이나 디자인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새로운 배터리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배터리의 화학적 구성, 즉 케미스트리입니다. 그동안 고성능 전기차에는 비싸더라도 한 번 충전으로 멀리 가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가 주로 쓰였죠. 하지만 ESS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배터리를 한 곳에 빽빽하게 모아두니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가격도 저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만드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셀-투-팩, CTP라는 기술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배터리 셀을 모듈이라는 중간 부품으로 묶고
그 모듈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CTP는 이 중간 단계인 모듈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부품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효율은 올라가고 비용은 내려가겠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CTP 기술이 네모난 모양의 각형 배터리에 아주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모듈이 배터리 셀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각형 배터리는 그 자체가 벽돌처럼 단단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케이스가 모듈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공간 활용도도 훨씬 좋고요. 자, 이렇게 거시 환경부터 산업, 기술까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판에서 기회를 잡고 승자가 될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어떻게 보면 숨겨진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상신 EDP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각형 배터리를 담는 단단한 금속 케이스, 즉 캔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가 ESS 시장을 이끌고 있고 GM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도 각형 배터리를 점점 더 많이 쓰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안전이 최우선인 ESS에서는 이 튼튼한 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대세인 LFP를 넘어설 다음 주자가 이미 준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LMR, 리튬 망간리치 배터리입니다. LFP처럼 가격은 저렴하게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는 더 높은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이 LMR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제조사는 물론이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기업, 그리고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까지 이 공급망 전체가 LMR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2026년을 향한 핵심 포인트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하나만 보고 가던 쉬운 성장의 시대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둘째, 그 빈자리를 ESS가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의 방향은 LFP, LMR, 그리고 각형 CTP 설계처럼 저비용과 고안전성을 동시에 잡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새로운 현실에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하느냐가 앞으로의 성공을 결정할 거라는 점입니다. 결국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 속도의 시대를 지나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다음 시대의 충전을 주도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